네,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초범 아닌 전과 3범. 네, 초범 아닌 전과 3범. 돈 스파이크가 동종 전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까? 네, 돈 스파이크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체포될 때 그때 당시에 30g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돈 스파이크는 이번 필로폰 투약 혐의와는 별개로 이미 마약류 전과가 3개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어제 돈 스파이크에 대해서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돈 스파이크 영장 실질 심사 뒤에 이제 언제부터 마약을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근이라고 답했던 그 장면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대학에 받겠습니다. 마약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최근입니다. 마약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최근입니다. 네,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희가 이 영상을 보내드릴 때는 시간 관계상 짧게 편집을 했었거든요. 지금 다시 보니까 취재진의 질문에 돈 스파이크가 잠시 좀 뜸을 들이다가 대답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마약류 전과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최근에 마약에 손을 냈다는 어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돈 스파이크라고 하는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질문을 한 그 기자의 그것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뜸을 들이는데 그게 잠깐이라기보다는 좀 꽤 그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마 이 사람은 예, 제가 마약 전과 몇 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마 내면적으로 상당히 좀 꺼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금방 드러날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사실은 저 사람이 마약류 전과 3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본인은 그 순간을 갖다가 좀 모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깐 동안입니다만은 뭐 많은 생각을 순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돈 스파이크가 경찰에 체포될 때는 혼자였다고 했는데요. 이전 마약 투약 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어제 같이 구속된 인물 중에 돈 스파이크와 함께 마약을 했다라는 보도방을 운영하는 30대 남자도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보도방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쪽에서 여성 접객원들하고 같이 호텔 방을 빌려놓고 안에서 마약 투약을 했던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대부분 마약 그 수사의 특징상 워낙 은밀하게 이 사람들이 마약 투약을 하기 때문에 결국 같이 마약을 투약을 했거나 아니면 누구로부터 마약을 구매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부터 제보를 일종의 받아서 수사를 하게 네. 되는 거거든요. 이 돈 스파이크 같은 경우도 그때 함께 있었다는 여성 접객원 중에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네. 돈 스파이크도 같이 했었다. 그 바람에 지금 뭐 꼬리가 들통이 난 것이고요. 이 보도방 업주라는 인물 최소한 8명가량 관련된 인물이 최소한 5명가량은 돈 스파이크에 관련된 인물도 더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 잡히면 정말 줄줄이 잡히는 네. 게 마약 그 수사의 특징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그 체크 포인트에서도 짚어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돈 스파이크는 지난 6월에 결혼을 해서요. 신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신혼인데요. 보도방 업주와 또 여성 접객원과 함께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지금 이제 이 돈 스파이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임신을 준비 중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미 그 뭐 신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제 알려진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6월 달에 결혼을 해서 신혼 생활을 하는데 적어도 이 신혼 기간에는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인식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보도방 업주하고 여성 접객원들하고 집단적으로 마약 파티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마약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이성적 판단이 완전히 흐려지기 때문에 본인이 신혼기간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러한 행동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저희가 뭐 어제도 잠시 이제 그 화면을 봤던 게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돈 스파이크가 마약을 투약하고 있었던 기간에 방송에 출연해서 마약을 약간 희화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런 심리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올해 여비 어때라고 하는 그런 프로에 그 출연을 해서 마약 신용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지난 5월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당시에 그가 이제 바비큐가 담겨 있는 그 접시에 소금을 뿌리고 난 뒤에 빨대로 모양을 이렇게 다듬으면서 내가 하니까 약간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이 농담을 했는데 이것이 언뜻 보게 되면 이 마약을 암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5월 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언제였느냐? 이 돈 스파이크는 지금 4월부터 이 마약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때는 마약을 하고 있던 시점이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온 소리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본인은 스스로 뭔가 찔리니까 저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화면 다시 보니까는 저희가 영화에서 많이 봤던 장면을 정말 능숙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돈 스파이크가 체포될 때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양이 상당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번 마약 수사가 돈 스파이크로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분명히 있죠. 네,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입니다. 그 현장에서 압수된 필로폰이 약 30g, 시가 1억 원 상당에 달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게 통상 1회 투약량이 한 0.03g인 점을 고려하면 한 1000번 정도는 투약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많은 양을 혼자서 투약할 게 아니었다면 지인들과 함께 투약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경찰은 돈 스파이크의 진술과 휴대전화를 통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돈 스파이크의 지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특성상 이 돈 스파이크가 평소 이제 연예인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연예계 전반으로 마약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진묵 인천 참사랑병원 마약 중독 상담실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돈 스파이크 얘기 들으면서 그분 돈도 많고 유명하고 막 성실하게 이미지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왜 처음에 손대나? 이게 약물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터부 시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을 가장 측근히 알려줘요. 보통 그래요. 이건 불법이니까. 네. 불법이기 때문에 가장 나하고 가까운 사람, 비밀 터놓을 수 있는. 이 정도도 얘기해도 되는 관계들에서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보면 뭐 여러 호텔을 다니면서 네, 뭐 이렇게 호텔 여러 사람들이랑 다니면서 했다 이런 거 보니까 벌써 그룹핑이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혹시라도 불안해하는 이 측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경찰이 확보한 돈 스파이크의 휴대전화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분명히 되겠군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뭐 은어나 뭐 비어로 아니면 암호로 거래를 하지만 SNS로만 거래를 했을 겁니다. 그런 어떤 거래 내역이라든지 송금 내역이라든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마약 이 범죄를 발견하는 방법은 뭐 크게 두 가지인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이 투약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수사에 협조했다 해가지고 형을 감안을 해줍니다. 또 그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나랑 같이 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줄기 뽑아내듯이 다 잡혀 들어옵니다. 네. 거기서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아마 지금 돈 스파이크도 다른 사람이 얘기해서 지금 나왔던 거거든요. 그럼 돈 스파이크랑 같이 했던 사람도 뭐 자기 혼자 계속 했으면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하고 반복해서 했으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같이 했던 사람들은 지금 잠을 좀 못 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필로폰을 동남아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 판매한 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동남아시아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다세대 주택 원룸에 숨겨두고는 유통하던 마약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해 오면서 마약을 판매해 왔는데요. 약 97억 원어치 마약을 보관하고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를 통해서 구매자와 연락하고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를 해온 건데요. 경찰은 어제 필로폰을 소지하고 매매한 혐의로 이 조직원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공급책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의자는 조선족으로 알려졌고 불법 체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외에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2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지명수배했고 또 공급 총책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필로폰 97억 원어치니까 정말 많은 양인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필로폰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경찰의 추적을 좀 피할 수 있었을까요? 저 97억 원어치라는 게 일단 9만 7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는 네. 어마어마한 양인 거고요. 저걸 국내에 들여온 다음에 바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 소분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 명의로 원룸을 얻어서 그 원룸에 나눠서 보관을 했었던 거고 그나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한 곳을 얻자마자 바로 닷새마다 또 다른 것을 얻어서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보관을 했던 겁니다. 네. 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좀 근절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